안녕하세요. 조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2024학년도 수시 배지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수시 배지표를 판매한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는데, 수시 배지표를 판매하는 이유는 수시 상담 마감으로 인해서 이제 수시 상담을 받지 못한 학생을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수시 상담을 받지 못하더라도 배지표를 통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배치표는 이제 6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에 구성은 이제 올해 입시 결과를 정리한 자료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대학에 어느 전형에 어느 학과가 이제 어떤 전형으로 뭔가 선발을 한다. 그리고 작년에 입시 결과는 어땠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올해 얘네들이 이제 입시 결과가 이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한번 볼까요? 덕성여대를 한번 보면은 덕성여대는 이제 올해 상승이라고 써져 있어요. 왜 상승이냐면 이거 보시면 일단은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진로 선택에 세 과목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세계 교과의 전 과목으로 바뀌었다. 학생부가 감소를 하고 진로 선택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올해 고교 추천 전형의 변수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고교 추천 전형은 기존의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이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올해는 세계 교과의 전 과목이 들어간대요. 그럼 내가 한 개 교과를 뺄 수가 있죠. 내가 이제 뭐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작년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다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수학을 빼고 국어, 영어, 이제 사회, 과학만 이제 들어간다. 어떤 학생은 나는 뭐 사회, 과학을 못해요. 그럼 국어, 수학, 영어 요 세 개 교과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교과를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세 과목이 추가됩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진로 선택 세 과목보다 한 개 교과를 빼는 게 훨씬 더 큰 변수예요. 반대로 이쪽이 학생부 백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작년이랑 동일하게 12과목을 반영하는데 여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세 과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로 선택이 세 과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느 대학은 이제 뭐 전교과를 반영했던 대학이 있어요. 나는 막 3, 40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진로 선택 세 과목이 들어와 봤자 큰 의미는 없는데 덕성여대 학생부 백전형은 12과목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12과목 반영하는데 세 과목이 들어오면 이건 좀 크게 이제 뭔가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올라갈 상승할 대학이 어디가 있냐 하면 일단 덕성여대는 고교 추천 전형이나 학생부 백전형은 입시 결과가 올라갈 거야.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입시 결과보다 내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전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2.82가 작년에 평균이 나왔었는데, 근데 2.8 등 걸 고교 추천을 쓰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올해는 되게 큰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막 2.5, 2.4 막 이런 식까지도 올라갈 여지가 이제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올해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4년제 입시 결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작년이랑 올해랑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동덕여대 이런 대학도 보시면 교과 우수자가 이제 올해 이제 상승이래요. 그러니까 왜 상승이냐? 일단은 최저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었대요. 어떻게? 작년엔 최저 기준이 이제 국수형 탐의 2합 7에 영어 포함하면 2합 6이었는데 올해는 국수형 탐의 탐 하나인데 이제 2합 7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는 영어 포함하면 6이었는데 이제 영어를 포함해도 7이에요. 작년에 탐구 평균으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탐구 하나로 최저를 맞출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입시 결과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덕여대는 올해 뭔가 되게 급상승할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다. 이제 내가 동덕여대, 덕성여대를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안전 라인으로 두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상승의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안전 라인은 어디로 잡는 게 좋으냐? 작년이랑 올해랑 변화가 없는 대학 위주로 안전을 잡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상향하고 싶으면 이제 올해 이제 상향 대학을 이제 까긴 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배치표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 이제 서경대라는 대학이 있었죠. 서경대가 교과 우수자, 교과 성적 우수자에서 작년에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하락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의 상향은 항상 저 하락판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하락을 할 거야. 이런 쪽에서. 그러면 왜 하락을 할 거냐? 작년에는 이제 최저 기준이 신설이 되었어요. 최저가 없다가 2합 6이라는 최저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얘네가 너네 좀 내려가지 않을까?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은 여기가 거의 막 문 닫은 게 2점대 중반부터 3점대 초중반 정도까지였어요. 근데 이게 2023학년도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서경대의 교과 우수자 같은 경우에서 입시 결과가 이쪽에 막 4등급 4.17, 4.44, 4.85까지 내려와요. 그 서경대는 작년에 입시 결과 하락의 대학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내려왔어요. 4등급 학생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올해 교과 성적 우수자는 내가 4등급이면 지원할 수 있냐? 여기 금융정보공학과, 전자컴퓨터공학과, 물류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를 내가 내신 4등급을 지원할 수 있냐? 하면 없다 이거죠. 왜냐면 올해는 입시 결과 상승이에요. 왜냐면은 여기가 최저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최저 기준만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모집 인원도 엄청나게 크게 감소를 해요. 그래서 서경대는 내신 4등급이 작년에 나와 있지만 올해 내가 내신 4등급이라고 서경대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제에서 내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어느 대학은 이제 상승, 어느 대학은 이제 뭐 유지, 어느 대학은 하락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입시 결과 하락 위주로 상향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제가 배치표에서 올해 상향하기 좋은 대학 한 10개 정도 추천을 한 자료도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3개년 입시 결과인데, 3개년 입시 결과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개년 입시 결과를, 입시 결과만 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아주대라는 대학이 있고, 여기서 이제 국문과,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학생부 백전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가려볼게요. 어떻게 가리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평균 점수인데 2021학년도에 아주대 국문은 2.24등급이었고 2022학년도에 아주대는 3.92등급이었고 2023학년도에 아주대는 3.04등급이 평균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아주대는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냐? 아니면 아주대는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냐?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왜냐면 이게 입시 결과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대가 2021학년도에는 어떻게 선발했는지, 2022학년도에는 어떻게 선발했는지, 2023학년도에는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저 점수가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그냥 학생부 100에 뭐 작년에는 3.04, 그다음 3.92, 그다음에 2.24였어. 이거를 안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볼게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2021학년도에 아주대는 어땠었냐면 여기는 교과에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24, 2.24는 왜 나왔냐? 교과에 최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게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022학년도에 얘네들이 우리가 여기 예상이 하락이라고 써져 있죠. 그때 최저 기준을 적용 2합 4라는 최저를 이제 적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021에서 2022 넘어갈 때 아주대는 상향하기 되게 좋았었던 대학이죠. 입시 결과가 2점대 초반이긴 하지만 여튼간에 4등급도 이제 정말 과감하게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아주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대는 없던 최저가 2합 4가 팡 생기니까는 이 점수 이제 폭락을 했죠. 3.92가 평균이고 4.34가 이제 7등의 성적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또 어떻게 됐냐? 아주대가 2합 4, 야 2합 4는 최저가 너무 센 것 같아. 우리 2합 5로 바꿀게 이거요. 그러니까 최저가 완화가 되죠. 최저가 이제 2합 4에서 2합 5로가 되니까 입시 결과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저 점수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최저 등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게 왜 저렇게 움직였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네가 최저가 없을 때가 저 점수였고 최저가 2합 4할 땐 저 점수였고 2합 5가 됐을 때는 저 점수구나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3개년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안전한 대학을 딱 라인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3개년을 기본적으로 볼 거잖아요. 근데 유독 올해 얘네들이 점수가 낮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전형에 대해서 뭔가 전형이 동일하더라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요런 대학 경기대에 여기라 볼까요? 경기대 교과 우수자에 요게 기계시스템공학과를 한번 볼게요. 기계시스템공학과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이제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는 왜 상승했냐? 여기가 최저를 이제 완화를 시키면서 이때는 이제 수학에 대한 이제 이제 수학 가형, 나형 이때였어요. 수학에 대한 이런 뭔가 필수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수학에 대한 요건이 사라지면서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올라갔죠.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 기계시스템공학과가 이제 뭔가 이제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었어요. 달라진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이제 얘가 4.1등급으로 내려왔죠. 근데 작년에는 이제 입시 결과 하락 요소가 이제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서 전형이 2개 있는 쪽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높았었던 그런 전형들을 조금 이제 눈여겨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경기대는 교과성적 우수자에 기계시스템공학부가 있고 학교장 추천에 이제 기계시스템공학부가 있어요. 요렇게죠. 보면은 2022학년도에 기계시스템공학부가 여기 교과성적 우수자는 3.08에 3.12였고 여기 학교장 추천은 3.38에 3.57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이쪽 쓰고 니 안 쓰는 거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 교과 성적에 기계 시스템을 쓰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확 내려왔어요. 확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계 시스템 공학부를 쓰려고 했는데 작년 보니까 작년만 좀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는 작년 한 해만 뭔가 좀 특이했었던 거구나라고 해서 안전 라인 조금 다시 이제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3개년 수시 등급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학생부 반영 방식이에요. 학생부 반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볼 수 있죠.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내가 서울, 인천, 경기만 관심 있어. 서울, 인천, 경기 이제 체크하고 나는 뭐 전체적으로 잘하진 않았어. 근데 내가 상위 몇 과목을 하면 조금 뭔가 자신 있어 하면은 이 과목 수에다가 이제 찍으면 돼요. 뭐 10과목, 12과목, 15과목, 16과목, 뭐 대략 뭐 20과목 이런 식으로 찍으면 어떤 대학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래도 좀 관심 있는 대학 위주로만 보면은 이렇게 대략 요 정도 보면은 덕성여대는 12과목 반영하는구나. 근데 이제 세계교과에 12과목이구나. 동국대는 이제 여기는 이제 10과목을 반영하네. 서울여대도 12과목을 반영하고 그리고 한국공학대는 16과목을 반영하는구나. 한성대도 12과목을 반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졸업생이에요. 내가 졸업자인데 나는 3학년 1학기까지만 잘했어. 그럼 이제 3학년 1학기. 나 2학기까지 다 들어가는 게 좋아. 2학기.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은 그 대학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대요. 전문대인데 전문대는 이제 예상이 없어요. 전문대는 그냥 입시 결과만 이제 정리한 거고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죠. 나 간호학과 관심 있어. 간호학과 관심 있어. 나 5등급 정도 나와. 5등급 나와. 그럼 나는 어디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경기 지역에 대략 요런 대학이 작년엔 그랬구나. 뭐 경민대가 작년에 5등급까지 들어갔었네. 이제 국제대도 여기도 이제 5등급이 들어갔었네. 수원여대도 5등급이 들어갔었네. 경기 지역도 갈 수 있나? 이거 확인하면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3개년 입시 결과를 보는 거죠.
이쪽에 전문대 3개년 입시 결과를 본 다음에 간호를 찍는 거예요. 간호학과에 이제 5등급, 간호에 이제 5등급을 찍으면 일단은 경기 지역에서 볼까요? 경기 지역에서는 여기가 이제 2021학년대 국제대, 2022학년 국제대, 그리고 서정대, 2023학년대는 이제 국제대랑 수원여대 경민대. 그러면은 3개년 연속 나온 거 국제대네요. 국제대는 여태 3개년 거의 이제 5등급을 갖고, 여기에 이제 서정대는 원래 이제 5.67까지 나왔다가 2023학년에는 없죠. 그리고 수원여대는 2023학년도만 그랬고, 이제 경민대는 2023학년도만 그랬어요. 그러면 경민대랑 이제 저 수원여대는 원래는 몇 등급이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겁니다. 간호학과의 경민대를 보면은 2021학년도에는 이제 3.1에 3.6이었고요. 2022학년도에는 3.7에 4.92였고, 작년에가 여기 3.7에 4.4. 여기가 2022학년도에도 그랬고 2023학년도에도 그랬었구나. 근데 이럴 때도 있었어요. 수원여대는 수원여대는 2021학년도에는 요때가 3.7에 4.9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반등을 했죠. 3.82에 3.43 이렇게 반등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팍 내려갔어. 그래서 이게 이제 티키타카 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5등급이면 경기 지역에서 아까 전에 내가 요게 3개년 봤을 때 뭐 국제대가 있었고, 뭐 경민대가 있었고, 서정대가 있었고, 뭐 수원여대가 있었고, 막 그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학도 한번 써보고. 근데 기본적으로 내신 5등급이 이제 수도권 간호를 쓰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죠? 국제대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안이나 대전이나 뭐 이게 등등등등 이제 지역을 넓혀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내가 이제 6등급이야, 내가 한 7등급이야, 막 이렇게 해도 이제 갈 대학은 있다. 그래서 내가 간호학과를 치고 뭐 6보다 크거나 같다로 여기다 쳐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내가 저기 강원 지역에서 만약 2023학년도만 본다고 하면은 뭐 강릉 영동대, 뭐 세경대, 성북대 막 이런 대학이 나왔었고, 그리고 경기는 없었고, 충남에서는 작년 이건 고른 게니까 땡이고요. 그러고 충남은 없었네. 그러면은 대전도 없고, 충북에서는 여기 강동대, 그리고 이제 대원대 뭐 이런 대학들이 뭔가 나왔었구나, 이제 그 정도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가 우리가 이제 그 학생부 반영 방식,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문대는 이제 인서울대학 아니면은 이제 보건계열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내가 서울에 관심 있으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서울에서는 전문대는 기본적으로 전교과를 반영해요. 근데 이걸 2학기 반영하냐, 3학기 반영하냐, 요런 거의 차이예요. 동양미래대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학기 중에서 이제 2학기를 반영해요. 그러면 이제 1학년으로만 채울 수도 있고, 뭐 1학년에 하나에서 3학년 하나,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36보건대는 2학년, 3학년 중에서 2학기, 그러니까 1학년을 잘하면은 36보건대한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시전문대는 3학기가 들어가는데 1학년에서 한 학기, 2학년에서 한 학기, 3학년에서 한 학기, 이런 식으로 반영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쪽에가 저기 전문대 이제 학생부 반영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서가 이제 저희가 이번 시즌에 뭔가 조금 더 드리는 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모집 인원 증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학과가 몇 명 뽑고 이제 거기까지는 정리를 안 했는데, 여기가 있어요. 내가 서울 지역에 작년에 이 전형별로요. 뭐 지역 균형 전형이 작년에는 341명 뽑았는데 올해가 342명 뽑는데, 이건 큰 의미 없죠. 그러니까 341이나 342나 그놈이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에 이 동덕여대라는 대학은 2023학년도에는 464명을 선발했는데 이젠 189명을 선발한대요. 그러면은 작년보다 275명을 덜 선발하는 거예요. 증감률로 하면 거의 60%를 덜 뽑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동덕여대가 이번 시즌에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또 서경대도 교과 성적 우수자가 이제 대폭 감소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교과 성적 우수자는 작년에 4등급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4등급으로 합격했었던 대학이었고 없던 최저가 생겼으니까. 근데 올해는 그 있던 최저가 없어졌고 모집 인원이 이제 66%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 상향을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 서경대 반대급부엔 일반 학생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신설 전형이요. 근데 여기는 212명이고, 아까 전에 막 70명 뽑았죠. 교과 성적 우수자는. 국민대 같은 경우에 409명에서 493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모집 인원이. 84명이 증가했고, 그 증감률로 하면 20%가 증가를 했어요. 저기, 인천 지역에는 어떤 대학이 증가를 했냐면, 여기, 인하대의 지역균형 전형이 작년에는 401명을 선발했는데, 이제 604명을 선발해요. 그러니까 50%가 증가했죠. 인하대는 문과는 최저를 완화를 해요. 근데 이과는 작년에 최저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저가 동일한데 모집 인원이 되게 많이 선발을 하면은, 작년이랑 인하대는 뭔가 전형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모집 인원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의 우리가 이제 예측은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드릴 게 이쪽에, 신설학과. 신설학과는 이거 유튜브에도 제가 올렸었던 건데, 그러니까 어느 대학, 올해는 좀 신설이 많더라고요. 어떤 대학에서 어떤 학과, 신설의 학과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 인천, 경기 정도까지만 정리해가지고 어느 대학에서 어느 학과를 몇 명 정도 선발한다 정도까지는 확인하시면 내가 신설학과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작년에는 경기대 뭐 소프트웨어 보안인가 이쪽에가 가장 아래로 내려왔죠. 그 전에는 뭐 강원대에서 저기 AI 로봇인가 AI 뭐 그 학과가 이제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신설학과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깔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꼭 그런다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작년에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항상 뭐 입시를 할 때 내 점수랑 작년 점수랑 비교하면서 지원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점수가 없어. 그럼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할 때 뭔가 상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가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올해 조심해야 될 대학 10개랑 올해 상향하면 될 대학 10개를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기 배치표를 봐도 알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배치표는 약간 이렇게 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도 봤지만 뭐 요렇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상승이야. 올라간대. 근데 왜? 그러니까 학생부 반영이 감소를 해. 3개 교과의 전 과목이야. 진로 선택 3과목이야. 그리고 학생부 100은 이제 진로 선택 3과목이야. 이게 상승이래. 근데 이게 얘가 그렇게 조심해야 돼? 이제 그렇게 조심해야 될 때 한 10개를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덕성여대에 대해 약간 설명입니다. 덕성여대는 올해 학생부 반영의 변화가 있다. 덕성여대 학생부 100과 이제 고교 추천이 있는데 학생부 100은 12과목 그리고 이제 그리고 고교 추천은 이제 국수형 사과 다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국수형 사과의 전 과목에 진로 선택 3과목이 추가되는 건 큰 영향이 없지만 12과목의 3과목은 이제 큰 변화죠. 그리고 이보다 더 조심해야 할 전형은 그러면 학생부 100 전형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해야 될 전형은 고교 추천이라는 거예요. 고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100, 그러니까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면서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전형이에요. 작년에 국수형 사과를 다 반영했는데 올해는 3개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한대요.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면 국어 뺄 수 있고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뺄 수 있고 영어를 못하면 영어 뺄 수 있고 사과를 못하면 이제 사과를 뺄 수 있어. 통상적으로 이제 문과 학생은 수학을 힘들어하고 이과 학생은 국어를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뺄 수 있는 게 큰 메리트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얘네들이 이제 몰릴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대학은 어떤 식에서 뭔가 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경기대가 나와요. 경기대는 뭐 진로 선택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런 식의 제 생각을 좀 적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수시 배치표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상향인데 왜 상향인가, 하락인데 왜 하락인가를 조금,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제가 제일 처음 했을 때가 이렇게 했거든요. 10개. 올해 이제 상향하기 좋은 10개 대학, 올해 조심해야 될 대학 10개 대학. 이거를 제가 거의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거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를 않는 상황이죠. 뭐 제가 뭐야 막. 근데 그 10개 대학들이 거의 다 맞췄단 말이에요. 뭔가 이번엔 이거를 이제 상향하면 좋습니다 했는데 그 대학들이 뭔가 거의 막 폭락을 했고, 뭐 어느 대학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맞추면서 아 제가 뭔가 잘 맞추는구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막 구독자도 많이 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다 몰릴까 봐. 그러니까 야 이게 이겁니다 하면 그냥 몰리고, 야 이게 아닙니다 이제 다 하면은 뭔가 나 상담해야 되는데 이번에 상향 대학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거기 쓰면 이제 상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올해 조심해야 될 대학이랑 그리고 상향을 하면 좋을 대학들은 이제 이 정도로 했고, 학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어느 대학 정도입니다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시 배치표가 이제 저희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중하위권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대학을 분석을 잘하는 곳은 많은 것 같아요. 뭐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근데 국승재단 아래쪽에 대한 분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작년이랑 올해 변화도 캐치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게 변수인지도 조금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게 다 그럼 작년에 입시 결과 아니냐? 입시 결과가 맞죠. 작년에 입시 결과죠. 근데 그러면은 이 입시 결과를 바라보면은 이 입시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의 역량은 없는 건가요? 우리가 똑같은 자료를 보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은 자료를 보고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더 이제 변수다. 그러니까 변화된 부분이 대학마다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은 뭐 변화하는 부분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대학에서는 되게 이런 부분 되게 작은 것 같은데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이제 큰 것 같은데 작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이 전 과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진로 선택의 전 과목이 경기대는 약해요. 그것도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근데 어느 대학은 진로 선택 3과목이 커요. 덕성여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에 디테일이 조금 다르지 않나? 왜냐면 저는 이제 상담하는 제가 이제 만든 거라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위주로 뭔가 정리를 한 거라서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배치표를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회 씨를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이 구매를 하진 않겠죠. 기본적으로 뭐 건동홍 아래, 국승재단 아래의 그런 대학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시 배치표를 구매하려고 하면은 이 아래 링크에다가 제가 이제 달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야 돼요. 유튜브에 댓글을 달으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블로그 댓글을 달아 놓을 거고, 블로그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어, 이제는 저희가 이제 수시 상담을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죠. 지금은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시 상담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제 영상이 거의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간혹 가다 하나씩 올라갈 거는 같은데, 수시 배치표 잘 참고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